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런 말이 좀 어색하지만 장엄하네요 오늘은. 요새도 네. 여전히 교사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궁금하다고 해야 될까? 이런 네. 게 왜 이렇게 음, 그런 민원들이 많아진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고등학교 네네네. 교사로서 지금 기사에 나오는 정도로 체감이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초등학교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걸까 싶기도 하면서 아니면 세대가 변해서 이런 게 많아진 걸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왜 이런 과도한 요구? 학부모님이 교사에게 하는 과도한 요구가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좀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맞죠. 네. 그 초반에 이제 유현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뭐 최근에 대전에서도 4년 전 뭐 악성 민원 때문에 그렇게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 하는 것처럼 일단은 그 이제 질문의 전제로 특히 초등 교사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런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나도 그 경험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정말 남일 같지 않고 해서 우선은 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집단적으로 굉장히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많이 우울감에 빠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교사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통해서 교사들이 조금 더 위로받고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왜 근데 이제 민원이 많아졌느냐 하면은 우선은 저도 이제 저번에 TMI로 초등학교 학부모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당장 내일도 지금 학부모 상담을 가야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도 걱정이 돼요, 학부모로서.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선은 예전에를 떠올려 보면 우리나라 경제적 수준이 많이 나아졌죠. 그러면서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겼다는 말은 아이한테 뭐 돈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관심도 그렇고 쏟아부을 그러니까 정력, 여력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그냥 살기 바빴다는 거예요, 우선은.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학교에 보내면 학교는 사람을 만든다. 그리고 교사는 우리 애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 이런 데 대한 전제가 너무 강했고요. 네. 정말 너무 강했죠, 정말로.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굉장한 탄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설사 우리 애가 뭐 예를 들어 멍이 들어가 온다든지 어디가 좀 다쳐서 온다 하더라도 뭐 이유부터 물어보지 우리 애가 막 이렇게 당했다는 거에 대해서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경제적인 수준이 되게 높아지고 부모들이 관심이 아이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자기의 관심이. 그리고 아이도 한 명 또는 두 명이고 이렇다 보니까 거기에 되게 민감하고, 그런데 반면에 경제적 수준도 높아지고 관심은 높아졌는데 또 부모들은 맞벌이를 하면 또 시간은 굉장히 또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자기 아이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걱정도 많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민감해진 상황이에요. 애가 잘 지내고 있는지, 애가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애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과도하다 보니까 우리 애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자기 편향적으로 판단을 하는 경향도 있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뭐 당장 질문을 받아서 제가 뭐 이게 우리가 아주 준비된 탁월한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드는 생각은 그래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에 들어가면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로 제가 부모라서 더 그건 잘 실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애가 아직까지 진짜 미성숙하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 좀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얘가 좀 크고 지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가 판단을 하고 뭔가 자체적으로 행동을 하고 대처해 나갈 것 같다는 믿음이 드는데 지금은 약간 노심초사 하는 마음이 큰데,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애가 되게 중하고 우리 애가 최고고 우리 애가 다치는 게 싫고 뭐 이런 생각이 또 강하다 보니까 조금만 애가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탓이라기보다는
학교 가서 뭐 잘못된 처우를 받았나 이런 상정을 하는 거죠. 깊은 뿌리에 들어가면 믿고 보내는 학교가 안 됐고, 교사도 마찬가지로 교사에 대한 믿음도 많이 떨어졌고, 이런 것들이 중첩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궁금해 하시는 건 이해가 가거든요. 네네네. 충분히 내가 잘 지내고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죠. 궁금하면 맞아. 물어볼 사람은 이제 선생님밖에 없으니까 네.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물어보는 건 사실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네, 관심. 네. 학부모님이 아이한테 관심이 있다는 증거고, 당연한 권리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네.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관심이 있어야지만 사실 네. 학교에서 지도도 더 잘 되는 거는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관심이 저희가 같은 방향이면 더 좋고. 네. 근데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교사랑 해결하는 거에 지나치지 않고 신고까지 항상 가는 형태가 띄었을까요? 신고. 네, 왜 이렇게 사실 그런 고소를 하고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더 괴로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냥 민원만 걸어서, 그러니까 민원도 사실 뭐 한 부모님이 예. 뭐 같은 민원을 뭐 한 2번, 3번 한다고 해도 또 저라면 뭐 좋진 않겠지만 뭐 대응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은 어느 정도는 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아, 저런 부모님은 이 부분이 좀 예민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좀 해서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하고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선생님이 한 교육적인 행동에 대해서 정서적 아동학대다 라고 신고하고 고소하고 교육청에 민원 놓고 이러니까 사실 교사로서 조금 더 힘들어진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사안에 대해서 우리 애가 그렇게 문제가 있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강한 전제가 있는 것도 문제이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잘못했을 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약간 부모들이 보면 그 사안이 딱 있었을 때 우리 애의 피해만 생각하지 그 과정이나 어떤 구조나 뭐 적절한 교사의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부모들이 조금 자기 애에 대한 그 과도한 애정이 그렇게 표출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참고 사는 문화에서 무슨 뭐 주차 문제나 그 층간소음도 그냥 다 경찰 부르잖아요. 부르고 심지어 옆집에서 뭐 부부싸움을 해서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시끄러워서 옆집에서도 신고하기도 맞아요. 하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송도 하고,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서 해결을 하는 그런 방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거예요. 네, 그게 학교 쪽까지 스며든 거고, 그게 어느 정도 이것도 다 학습하는 거고, 아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개별화되면서 이렇게 부딪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그냥 누가 중재하고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게 편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절차로 가는 경향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저는 네. 그 부분이 사실 좀 걱정이 돼요. 지금 만약에 그렇죠. 초등학생들이 그런 갈등 관리를 배우지 못하고 진학을 하게 되면 친구랑 조금 싸울 수 있잖아요. 네. 사실 저희가 지나다 보면 싸울 수 있고, 저희가 싸울 수 사실 있지. 직장을 다녀도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장에선 싸울 수 없잖아요. 예. 그럼 그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저는 학교에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만약 좀 갈등이 생기면 그냥 학교폭력 신고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학폭을 법적인 절차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니까 지금 그 어린 애들이 그런 걸 못 배우고 올라오는 것이 과연 그 애들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전혀 행동일까? 도움이 되지 않고요. 저도 이제 애들이 핵가족화 되면서 한둘 혹은 혼자 일대 배울 수 없는 걸 학교에서 공동 단체 생활을 하면서 미래의 사회 생활을 경험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모든 게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참으라고 가정에서 지도하고 처우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라, 요즘은 애들이. 그래, 니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죠. 안 돼라기보다는 뭐 사줄까? 뭐 먹고 싶어? 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아빠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이렇게 되는 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이한테 발휘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 그러니까
부모들도 뭔가 아이가 자기와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참고 왜 그런지 따져보고 조금은 내가 더 희생도 해보고 양보도 해보고 이런 습관이 가정에서부터 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로 와서 그게 싹 달라지기는 힘들어요. 네, 힘들고 그래서 제가 학부모들도 교육학을 다 배우셔야 되고 학부모로서 학교와 연계될 수 있는 제2의 그다음 학교처럼 제1의 가정이 있고 제2의 가정으로서 학교가 아니라 학교가 있고 제2의 학교로서 가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스포일 된 게 있는 거죠. 그리고 학교 폭력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애도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애, 초등학교 4학년 딸내미 둘이서 막 장난치면서 하다가 어떻게 장난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툭 건드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야 이거 학교 폭력이야 뭐 이래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에 필요 이상으로 반응하는 게 저는 학교에서 조금 더 학교 폭력 이전에 아이들하고 잘 지내고 양보하고 이런 그런 과정들 그게 소중하다는 걸 계속 경험하게 해야 되는데 교사들도 사실은 자신이 없어. 왜냐면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커왔던 애들인데 학교에서 확 바꾸고 니네 가정에서는 너무 소중하지만 지금 여기는 학교야 이러면서 니네 뭐 17명, 18명 있기 때문에 규칙을 잘 지켜야 돼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시지도 못하고 애들도 그런 처우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예요. 네. 그쵸.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회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 저는 점점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매해 해가 지나갈수록 애들이 점점 사회성이 떨어진다라는 예, 말을 고립되고 개별화되고 많이 말했어요. 저희끼리도 많이 말하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코로나 여파일까? 그럼 코로나 세대가 지나면 다시 사회성이 좋아질까? 이런 말들을 저희끼리는 많이 하거든요. 저는 코로나 여파라기보다는 코로나가 이제 드러내줬다 이런 거고 사실은 더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아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학부모들이나 학교 차원에서 가정과 연계해갖고 많이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 학부모들이 기본적으로는 교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가 사실은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교사가 뭐 예를 들어 24시간을 놓고 보면 8시 40분에 가가지고 오후까지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사가 우리 애하고 같이 있으면서 생활하는 시간도 많고 그 과정에서 지도도 많이 할 텐데 잘 할 거고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도와줄 거고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일부러라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우리 애가 언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양보도 좀 하면서 배려도 좀 하면서 하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학교에 있는 시간이 되게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조금 실수하고 거기서 조금 더 배워야지 앞으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또 대학 가고 사회 갔을 때 조금 더 훌륭한 진짜 훌륭한 사람으로 클 수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실수하고 뭐 다투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내 의견을 조금 더 주장해 보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 다양한 경험 속에서 조금 한 국면만 봐가지고 너무 조급증을 가지는 거죠. 우리의 뭐 그러면 더불어서 왜 배려하고 그렇게 양보할 줄 알고 사회생활을 잘하는 걸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 대학원에서도 학생들 가르치고 그리고 같이 이제 커가는 우리 동기들 뭐 이렇게 나이가 막 들어감에 따라 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잘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차이를 거기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능력이나 이런 뭐 공부, 지식적인 거는 정말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해도 내가 군대 갔다 와서 아니면 30이 돼서 내가 진짜 그때 공부 안 하고 후회하고 막 정말 이렇게까지 공부해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공부를 해봤다고 하는 경우는 많거든요. 근데 인성이나 사회성은 그때 아니면 갖추기 힘든 거 기회가 없어져요. 점점 더.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정서적인 거, 사회적인 게 결과적으로는 인지적인 거, 그다음에 자기 자신감, 관계에서 오는 그런 어떤 정서적 안정감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학업적 성취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장기적으로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공부를 잘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더더욱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도 했지만 공부를 못해 우리 애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 사회는 공부를 좀 못해도 그런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애들이 점점 더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에 관계나 사회성을 잘 길러 놓는 게 뭐 어디 가도 버릴 게 없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렇지. 결국은 그게 빛을 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는 네, 결국은 저희가 학교나 가정이나 이 아이를 잘 좋은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길러내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다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같이 협력하는 네, 사이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네,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또 계속 찍을게요. 네, 그러면 오늘 저희의 내용에 대해서 또 더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들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더불어서 구독이랑 좋아요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